우리 가족을 외면하지 않고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준 한국과 한국 기업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아픈 아이를 키우는 다른 부모들도 같은 마음일 거예요. 중국 정부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는데 한국 기업이 우리를 도와주다니. 아픈 제 딸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고 한국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중국 광저우에 살고 있는 한 여성이 한국 기업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 덕분에 딸을 살릴 수 있었다는 한 엄마의 슬픈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중국 광저우에 살고 있는 장메이입니다. 이제 막 3살이 된 딸 시아와 함께 살고 있어요. 다른 가족들처럼 평범한 삶을 산다고 말하고 싶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제 딸 시아는 또래 아이들과는 다르게 많이 아프거든요. 시아는 선천적으로 신진대사의 이상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런 아이들을 선천성 대사 이상 환아라고 불러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선천성 대사 이상 환아들은 신생아 5만 명 중 1명꼴로 태어나는 매우 희귀한 질환이라고 하셨습니다. 시아처럼 이런 질환을 갖고 태어난 아이들은 선천적으로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부족하거나 아예 만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시아는 다른 아이들이 먹는 일반 분유를 먹을 수 없고 단백질이 포함된 음식들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어요. 음식을 잘못 섭취할 경우 분해하지 못하는 단백질이 쌓여서 운동 발달 장애나 성장 장애가 생길 수 있다고 의사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심하면 뇌세포 손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무서운 질환이에요. 병원에서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시아가 이렇게 아픈 채로 태어난 게 전부 다 제 탓 같았거든요. 시아가 뱃속에 있었을 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계속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 종일 울기만 했어요. 시아를 임신했을 때 정말 조심했고 신경도 많이 썼는데 그 와중에 뭔가 잘못한 일이 있는 것 같아서 우울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돈을 얼마를 들여도 완치할 수 없는 희귀 질환이고 평생을 조심하면서 관리해야 한다는 말에 저와 남편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남들과 다르게 우리 딸은 앞으로 힘들게 살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감당할 수 없는 좌절감과 절망감이 밀려왔었습니다. 시아처럼 선천성 대사 이상을 갖고 태어난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일반 분유가 아니라 특수 분유를 먹어야 해요. 일반 분유에는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단백질을 분해 못하는 시아에게는 위험한 음식이기 때문이죠. 병원에서는 특정 아미노산을 제거하고 다른 영양성분을 보충한 특수 분유와 유아식을 먹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이런 특수 유아식을 생산하는 업체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드물어요. 이런 기업은 미국과 영국 그리고 네덜란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회사들의 제품을 구입하려면 해외 사이트를 이용해야만 하고 무엇보다 특수 분유의 가격은 굉장히 비싼 편입니다. 특수 분유는 일반 분유보다 거의 5배 정도 비싸다 보니 솔직히 가게에 부담이 전혀 없다고는 말 못하겠더라고요. 한 달에 드는 분유값만 해도 보통 가정의 월급 절반을 훌쩍 넘어가거든요. 게다가 해외에서 배송받는 제품이다 보니 배송 과정에 문제가 생길까봐 주문하고 나서도 항상 조마조마하답니다. 한 번은 배송 중에 분유통이 파손되면서 분유가 전부 쏟아져서 온 적이 있었어요. 택배 박스를 뜯고 나서 너무 놀라서 손이 덜덜 떨렸어요. 업체에서는 본인들의 잘못이니 당연히 새 제품을 보내준다고 했지만 문제는 새 제품이 도착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 사이에 집에 있던 분유가 다 떨어질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남은 양을 살펴보니 새 제품을 받기 전에 집에 있던 걸 다 먹을 것 같아서 시아가 다니고 있는 병원으로 급하게 가봤습니다. 상황을 들은 의사 선생님께서 시아가 병원에 입원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병원에서 환아들에게 제공하는 특수 분유를 먹일 수 있었어요. 이런 일을 한번 겪고 나니 또 이런 일이 생길까봐 항상 2~3달치 정도의 양을 미리 주문하는 편입니다. 그만큼 경제적 부담은 더 커져가지만 시아의 건강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배송뿐만 아니라 관세나 통관 절차 때문에도 걱정되는 일이 많습니다. 가끔 통관이 지연된다는 연락을 받으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만 같아요. 시아에게 꼭 필요한 식품인데 통관 절차 문제로 제때 받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초조할 때도 많습니다. 특수 분유나 유아식 가격은 정말 많이 비싸지만 안타깝게도 중국에는 우리를 위한 정책과 지원 제도가 따로 없어요. 모든 비용을
저희가 100% 부담해야만 합니다. 다른 나라는 선천성 대사 이상을 앓는 아이들을 위한 정책이 많다던데 중국에는 그런 지원이 전혀 없어서 안타깝고 아쉬울 때가 많아요. 의료보험도 이런 특수식품은 지원해주지 않고 시아 같은 아이들을 위한 개인 보험제도도 따로 없다 보니 매년 지출하는 금액은 점점 높아지고만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남편뿐만 아니라 저도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하지만 아픈 시아를 맡길 곳이 없어서 일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아에게 언제 발작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음식 섭취에 제한이 많다 보니 어린이집에서도 꺼리는 편이에요. 한 번은 집 근처 공립어린이집에 조심스럽게 문의를 하면서 시아의 상황에 관해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제 설명을 들은 어린이집 원장님은 난감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많은 아이들을 챙겨야 하다 보니 시아에게만 집중하는 것도 어렵고 음식에 제약이 많은 걸 하나씩 맞춰주기는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말고 다른 어린이집 몇 군데를 돌아다니다가 시아가 다닐 수 있는 어린이집을 딱 한 군데 찾은 적이 있었어요. 등원 첫날 시아가 먹는 특수 분유와 유아식을 챙겨서 드렸고 먹는 방법도 전부 기록해서 선생님께 드렸습니다. 시아를 잘 챙겨주시는 선생님들 덕분에 아무 일 없이 시간이 지나갔죠. 어린이집에 다닌 지 3달이 지났을 때 갑자기 원장님께서 급하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시아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면서 쓰러졌고 호흡이 되지 않아서 지금 응급실로 이동 중이라고 다급하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손을 덜덜 떨면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고 저희는 바로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시아는 일주일 정도 입원을 하고 무사히 퇴원할 수 있었고 저희가 가장 걱정했던 뇌세포 손상은 발생하지 않았죠. 어린이집 선생님께서 시아에게 일반 분유를 먹이시는 바람에 발작을 일으키고 호흡을 하지 못했던 거였어요. 사실 특수 분유는 일반 분유와 성분은 완전히 다르지만 색깔과 냄새는 거의 비슷해요. 아무래도 많은 아이를 돌보는 선생님께서 잠시 헷갈리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는 선생님이 밉거나 원망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돈을 좀 벌어보겠다는 욕심에 시아를 방치한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했어요. 사실 시아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건 제 욕심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너무 앞서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예전처럼 남편이 일을 하고 저는 집에서 시아를 돌보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재택근무라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중국에서는 그런 기회를 찾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남편이 혼자 버는 돈으로는 생활비와 치료비 그리고 분유값을 감당하기 힘들 때가 많지만 저는 이제 일을 할 수 없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씩은 이런 상황이 앞으로 쭉 이어진다면 과연 우리가 잘 견딜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금액인 만큼 정부나 의료보험에서 지원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롯이 부모가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죠. 사실 주변에서는 굳이 비싼 해외 기업의 특수 분유 대신에 중국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먹이라고 추천하기도 합니다. 중국에도 특수 분유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20년 넘게 영유아 영양 연구를 해온 건강영양이라는 기업도 있고 해외 전문가와 협력하여 제품을 개발하는 특수영양이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다양한 특수 분유를 생산하고 여러 질환에 맞춘 제품 라인업을 갖추고 있더라고요. 무엇보다 중국 기업에서 생산하는 특수 분유 가격은 해외 기업보다 저렴한 편이에요. 저희가 구입하고 있는 해외 특수 분유 가격의 3분의 2 수준입니다. 중국 제품을 구입한다면 솔직히 저희 집 경제 상황도 한결 여유가 생길 것 같아요. 매달 지출해야 하는 분유값이 줄어들면 그만큼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럼에도 저와 남편이 해외 기업에서 생산한 특수 분유를 고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에서 발생했던 멜라민 분유 파동 사건 때문이죠. 2008년에 일어난 멜라민 분유 파동 사건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일부 중국 유제품 제조업체들이 단백질 함량이 높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멜라민이라는 화학물질을 분유에 첨가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거든요. 멜라민은 플라스틱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로 인체에 매우 해롭고 영유아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치명적인 물질이죠. 멜라민이 몸속에 쌓이면 신장에 결석이 생기고 심각한 경우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답니다. 이 사건으로
수많은 아기들이 신장 결석 같은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었고 안타깝게도 사망에 이른 경우도 있었습니다. 공식 발표로는 약 30만 명의 아기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하지만 실제 피해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이라는 추측이 많아요. 사실 멜라민 분유 파동으로 시아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건 아니지만 피해를 입은 많은 아이들의 사진을 보니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엄마가 되고 나니 아픈 아이들의 부모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조금이나마 이해가 됐고 제 일처럼 마음이 아팠습니다.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마음이 얼마나 먹먹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 보니 아무래도 마음이 많이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딸에게는 중국산 특수 분유를 주고 싶지 않았어요.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흘렀다고 해도 신뢰가 생기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해외 기업들은 생산 과정과 관리 절차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데 중국 기업들은 공개하지 않아서 찜찜하기도 합니다. 저희는 영국의 비타플로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입하는데 원료 선별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상세히 공개하고 있거든요. 이곳은 제품과 품질 검사 결과서를 함께 보내줘서 안심이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그 기업에 대한 신뢰가 확실히 높아지더라고요. 반면 중국 기업들은 아직 이런 부분에서 부족해 보여요. 생산 과정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이고 품질 관리 절차에 대한 설명이 없거든요. 평범한 아이를 키울 때도 영양 성분을 하나씩 다 따져가면서 식품을 구입하는데 시아처럼 아픈 아이를 키우는 저희는 더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먹는 것뿐만 아니라 병원과 약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찾아보기 위해서 자주 활용하는 커뮤니티가 있는데 그곳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시아처럼 선천성 대사 이상을 앓고 있는 아이들을 둔 부모들의 커뮤니티가 하나 있는데 그곳에서 이런저런 정보들을 많이 듣는 편이에요. 느린 걸음이라는 커뮤니티인데 다양한 이야기가 올라오고 회원들끼리 정보 공유도 활발한 편이죠. 병원은 어디가 좋은지, 어떤 선생님이 실력이 좋으신지부터 특수 분유를 먹은 아이의 반응까지 서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얼굴도 모르는 많은 부모들에게 큰 위로를 받고 있어요. 딸을 키우면서 겪은 일을 게시글로 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응원을 해줍니다. 그들의 위로와 응원을 받으면 우울했던 마음도 많이 사라지고 딸을 더 열심히 챙기면서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주변 친구들도 대부분 결혼했고 아이도 키우고 있어요. 사실 아프지 않은 아이를 키우고 있는 친구들을 만나면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하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 힘들어졌어요. 처음에는 친구들도 시아의 안부를 묻고 건강을 염려하지만 사실 아픈 사람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 기운 빠지잖아요. 무엇보다 친구들이 제 이야기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서 서로 눈치를 보는 모습을 보면 괜히 제가 미안하더라고요. 친구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서로 처한 상황이 다른 거니까 그냥 그러려니 해요. 저는 회사도 다니지 않고 하루 종일 시아만 돌보고 있다 보니 세상 돌아가는 것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모임에 나가지 않는 횟수가 늘었고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된 것 같아요. 마음을 털어놓을 곳이 없어서 답답할 때 느린 걸음 커뮤니티를 알게 되었고 모두 비슷한 상황이다 보니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의 글을 읽고 댓글을 쓰기도 하고 좋은 정보가 있으면 메모해놨다가 필요할 때 활용하고는 했죠. 가끔씩 운영자들이 특수 분유나 유아식 공동 구매를 할 때도 있어요. 평소처럼 커뮤니티에 접속해서 인기글 목록을 보고 있었는데 조회수와 댓글이 엄청난 글이 하나 있었어요. 한국에서 생산하는 특수 분유와 관련된 글이었는데 커뮤니티 회원들의 관심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게시글을 자세히 읽어보니 한국의 메일유업이라는 회사에서도 특수 분유를 만드는데 성분도 좋고 유럽 제품보다 가격도 저렴하더라고요. 영양 성분도 좋은데 가격도 합리적이라니 사실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사람들이 쓴 댓글을 보니 의견이 엄청 엇갈렸어요. 한국이 중국보다 좋은 제품을 만들 리 없다는 댓글부터 한국 제품은 믿을 수 없다는 글도 있었죠. 그리고 가격이 합리적이기는 해도 영양 성분에 비해서는 비쌀 거라는 의견도 제법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댓글들은 제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영국보다 가까운 나라에서 더 좋은 특수 분유를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기뻤거든요. 저는 한국의 메일 유업에 관해 더 알아보고 싶었지만
쉽지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는 검색 제한이 걸려있는 사이트가 많아서 다른 나라의 정보를 찾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뭐 하나라도 찾아보려고 며칠을 애썼지만 쓸만한 내용을 찾을 수가 없어서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던 사람에게 쪽지와 채팅을 보내놨습니다. 글을 올린 사람은 선천성 대사 이상을 앓는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였어요. 아들의 이름은 리우인데 자신을 리우 엄마라고 부르면 된다 했어요. 리우 엄마도 저처럼 영국 특수 분유를 주문하고 있었는데 남동생이 한국 출장을 가서 매일 유업에 관해 알게 되었대요. 리우 엄마도 저처럼 매일 유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애썼는데 쉽지 않았고 결국 남동생에게 대신 좀 부탁을 했대요. 남동생은 중국 기업 알리바바닷컴에 근무하는데 한국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는 지인에게 부탁을 했고 매일 유업에 관한 다양한 자료를 받을 수 있었다고 했어요. 리우 엄마는 매일 유업에서 생산하는 특수 분유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해줬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매일 유업은 1999년부터 특수 분유를 생산했는데 대사 이상을 앓는 아기들을 위해 특정 아미노산을 뺀 제품을 만들어 왔다고 하더라고요. 아기들의 영양을 위해 비타민이나 미네랄 같은 영양소를 더 넣어서 분유를 생산해 왔고 이런 걸 만드는 회사는 전 세계에 몇 군데 없었습니다. 저 역시도 영국산 특수 분유와 비교해 봤는데 비타민과 미네랄 같은 다른 영양 성분에 있어서는 한국 제품이 월등히 더 좋더라고요. 특수 분유는 일반 분유에 비해서 수요가 적다 보니 회사 입장에서는 큰 돈이 되지 않지만 아픈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생산하고 있다고 해요. 리우 엄마는 저에게 이런 정보를 알려주면서 자신에게 매일 유업 분유는 정말 필요하고 간절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고 공동으로 구매할 방법을 찾고 있었대요. 의외로 사람들의 반응이 부정적이었고 한국과 중국의 정치와 외교 관계에 대한 댓글이 많아서 솔직히 좀 많이 실망했대요.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처럼 간절한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한 번 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볼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동생이 알리바바에 근무하고 있으니 분명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저 역시도 리우 엄마 못지않게 간절했어요. 지금 사 먹는 영국산 분유보다 영양 성분이 훨씬 더 좋아 보였고 무엇보다 가격이 합리적이잖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오는 제품이다 보니 영국보다는 배송도 빠르고 안전할 것 같았거든요. 리우 엄마에게 이번에는 제가 커뮤니티에 매일 유업과 관련된 글을 올려보겠다고 했습니다. 리우 엄마가 말한 내용을 정리해서 느린 걸음 커뮤니티에 한국에서 생산하는 특수 분유의 성분에 관해 자세하게 썼어요. 무엇보다 유럽산 제품보다 훨씬 더 빠르고 안전하게 배송받을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또한 매일 유업은 다른 기업들과 다르게 특수 분유 생산을 위해 특정한 날마다 일반 분유 생산을 멈추는 날이 있다는 사실도 썼어요. 오롯이 특수 분유만을 제대로 안전하게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이라는 것을 부모들에게 알렸습니다. 10명도 안 되는 사람으로는 매일 유업과 접촉하는 것도 어렵다 보니 뜻이 맞는 사람들의 힘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어요. 글 마지막에는 제 마음을 정말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썼습니다. 아픈 아이를 키우는 엄마인 저는 한국과 중국의 관계도 잘 모르겠고 정치나 외교에 관심을 가져본 적도 없다고 있는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그냥 딸아이에게 더 좋은 걸 먹이고 싶을 뿐이고 솔직히 말하면 가게에도 부담이 덜 되면 좋겠다는 마음을 글로 썼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쓴 글에는 응원 댓글이 많이 달렸고 커뮤니티 회원들은 한국산 특수 분유에 많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생산하는 특수 분유를 구입하고 싶다는 글도 많이 올라왔고요. 커뮤니티 운영자들도 한국산 특수 분유에 관심을 가졌고 공동 구매의 뜻을 보였지만 생각보다 절차가 많이 복잡했습니다. 그때 리우 엄마가 알리바바에 근무하는 자신의 동생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먼저 나서서 말했습니다. 알리바바 그룹은 예전부터 중국의 선천성 대사 이상 환자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운영했고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안정적인 특수 분유 공급을 원하는 환자 가족들이 많다는 걸 남동생이 전달했고 알리바바의 자회사인 알리건강에서 관심을 가졌어요. 리우 엄마의 남동생은
특수 분유를 생산하는 제조사도 드물고 무엇보다 정기적인 수급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알리 건강이 전면에 나서자 계약 절차는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메일 유업도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으로의 진출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타이밍이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알리건강은 메일 유업 특수 분유의 중국 플랫폼 입점을 지원하고 인근 병원이나 보건소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로 했어요. 메일 유업은 단계별로 공급 품목을 확대하고 중국에 있는 환자들을 위한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알리건강과 메일 유업은 매년 교류회를 개최하면서 선천성 대사 이상 질환에 관한 다양한 연구 자료도 공유할 예정이래요. 리우 엄마의 동생이 알리바바에 근무하고 있었던 건 정말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알리바바가 평소 이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도 했고 남동생이 발빠르게 나서준 덕분에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될 수 있었죠. 한국 기업이 일을 빠르게 처리해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메일 유업은 저희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그들은 저희에게 한국 메일 유업 공장 견학과 촬영을 제안했습니다. 메일 유업의 제안을 듣고 저는 그들이 특수 분유 생산에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알게 된 기업인 만큼 걱정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저희가 먼저 계약을 희망했기 때문에 공장 방문을 요청하는 건 기업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에 가만히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공장 방문을 먼저 제안해준 메일 유업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웠는지 몰라요. 너무 많은 인원이 움직이는 건 무리이기에 알리건강 관계자들과 커뮤니티 운영자 그리고 저와 리우 엄마가 공장에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회사에 휴가를 신청하고 며칠 동안 시아를 돌보기로 했어요. 남편도 시아에게 더 좋은 분유를 먹일 수 있다는 생각에 들떴고 조심해서 잘 다녀오라고 응원까지 해줬어요. 한국에 도착한 저희들은 평택에 위치한 공장을 방문했는데 메일 유업이 운영하는 공장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곳이라고 했어요. 공장 외관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주변도 깔끔했습니다. 입구에서는 반도체 공장처럼 3단계 오염 차단 과정을 거쳤어요. 방문객은 특수 소독실을 통과해서 흰 가운과 마스크를 착용해야 했고 모자를 쓰고 신발 커버를 씌워야만 공장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위생 관리를 하는 모습을 보니 메일 유업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습니다. 생산 라인을 둘러보던 저희는 생전 처음 보는 광경에 눈이 동그래졌어요. 평택 공장에서는 하루에 일반 분유를 6만 개 넘게 생산하고 있는데 특수 분유를 만들 때는 모든 일반 분유 생산을 중단한다고 했어요. 담당 직원분은 특수 분유마다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혹시라도 다른 성분들이 섞인 분유가 생산되어서 그걸 아이들이 먹게 되면 정말 큰일 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생산 설비를 완전히 해체하고 8시간 동안 정밀 세척을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특수 분유 종류를 바꿀 때마다 1시간씩 추가로 세척을 한대요. 새삼 어린이집에서 일반 분유를 먹고 나서 발작을 일으키고 호흡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시아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이렇게나 섬세하게 신경 써서 생산하는 메일 유업을 보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철저한 과정을 거쳐 생산되는 제품에도 놀랐지만 이런 생산 방식이 회사에는 큰 손실이라는 말을 듣고 저는 많이 당황했습니다. 특수 분유 300캔을 만들려면 50캔 분량의 분유가 세척 과정에서 버려진다고 해요. 게다가 이렇게 정성 들여 만든 특수 분유를 일반 분유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사실에도 저희들은 많이 놀랐죠. 공장 견학을 마치고 연구소 직원분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고 그분에게 메일 유업의 경영 철학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이 일을 지속하는 이유를 물어봤는데 그들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일이고 아픈 아이들에게는 생명줄과도 같은 일이라는 대답을 들으니 마음이 찡했고 그저 고마웠습니다. 대단한 일을 하는 기업인 만큼 장황한 설명과 자랑을 늘어놓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한국에서는 1년에 고작 400명 남짓한 아이들이
특수 분유를 먹는다고 하네요. 어떤 제품은 한 달에 60통 많아야 1년에 900통 정도만 팔린대요. 이런 적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매일 유업은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더 나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더라고요. 특수 분유 생산 과정이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촬영을 해도 되는지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흔쾌히 공장 촬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공장 보안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하고 부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생산 설비와 제품 검수 과정을 중심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직원들이 위생복을 입는 모습과 철저한 소독 과정을 카메라에 담았어요. 그리고 8시간 동안 진행되는 생산 설비 세척과 특수 분유가 만들어지는 전 과정을 빠짐없이 촬영했습니다. 직원들과 짧은 인터뷰도 했는데 그들의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한 연구원은 20년 넘게 특수 분유 개발에만 매진해왔다고 하더군요. 수익성과 상관없이 아이들을 위해 더 나은 제품을 만들겠다는 그들의 의지가 화면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귀국 후 촬영한 영상을 정리해서 느린 걸음 커뮤니티에 올렸답니다. 특히 생산 과정의 청결함과 직원들의 진정성 있는 모습을 중점적으로 편집했지요. 제가 직접 보고 느낀 점도 최대한 자세히 적었는데 세척 과정에서 50캔이나 되는 분유를 버리면서도 품질 관리를 위해서라면 감수하겠다는 공장장님의 말씀을 적었습니다. 커뮤니티에서 많은 부모님들의 반응이 정말 뜨거웠어요. 하루 만에 조회수가 10,000건을 넘었고 댓글도 수백 개가 달렸습니다. 커뮤니티 회원들은 기업 영상을 보고 나니 마음이 안심된다고 했고 매일 유업의 진정성에 감동받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처음에 한국 제품을 의심했던 분들도 이제는 무조건 신뢰한다는 댓글을 남겼지요. 제가 활동하는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다른 육아 커뮤니티에서도 이 영상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대사 이상 하나를 키우는 부모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퍼지면서 매일 유업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영상을 본 다른 커뮤니티 회원들은 중국의 기업들도 한국 기업처럼 전문성을 가지고 진심을 다해서 제품을 만들면 좋겠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시야를 놔두고 한국에 다녀오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 것 같아서 기뻤습니다. 무엇보다 아픈 아이를 키우는 아빠와 엄마들의 고맙다는 말 한마디에 얼마나 마음이 울컥했는지 몰라요. 지난달부터 온라인몰과 병원 그리고 보건소에서 매일 유업 제품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분유 가격과 배송 기간을 듣고 엄청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유럽산 제품의 70% 수준의 가격이고 한국에서 오는 거라 배송도 5일이면 되거든요. 알리건강에서는 우리 같은 부모들을 위해 정기 구매 시스템도 마련했고 정해진 날짜에 자동으로 배송해줄 수 있다는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이제 재고가 없을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통관 절차도 한결 수월해질 것 같아서 마음이 놓였어요. 매일 유업에서는 첫 구매 고객에게 특수 이유식 레시피북도 제공해준다는 말에 저도 부랴부랴 주문했답니다. 여전히 저는 정치와 외교에는 관심도 없고 솔직히 잘 모릅니다. 뉴스에서 한국과 중국의 관계에 대해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해도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 같네요. 그저 아픈 아이들을 위해 배려해주고 좋은 제품을 공급해주기로 한 한국과 매일 유업에게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매일 유업의 기업 정신도 대단하고 아픈 아이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애쓰고 뛰어다니는 부모님들의 마음에 뭉클했습니다. 저도 평소에 매일 유업에서 생산한 제품들을 자주 사 먹는 편인데 이렇게 훈훈한 소식을 전할 수 있어서 마음이 좋네요.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야기가 훈훈하게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다음번에 더 감동적인 사연을 가지고 올게요. 여기까지 감동 공식이었습니다. 오늘도 감동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